보즐은 자가 자산이고 임회군 회음 사람이다. 오서에 이르길 진의 대부 보양은 보에서 봉읍의 조세와 부세를 누렸고 이후에 보숙은 70제자와 함께 중리를 스승으로 섬겼다. 진 한 해 때 장군이 된 이가 있어 그 공으로 회음우에 봉해졌는데 보즐은 그 후손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자 난을 피해 강동으로 갔는데 홀로 갔기에 궁핍하고 곤란했다. 광릉의 위정과 같은 나이로 서로 친했는데 함께 오이를 심어 자급했으며 낮에는 육체 노동에 힘썼고 밤에는 경전을 외웠다. 오서에 이르길 보즐은 널리 학문과 기량을 탐구해 통독하고 박람하지 못함이 없었고 천성은 관대하고 침착하며 생각이 깊어 뜻을 굽히며 자신을 욕보일 수 있었다. 회계의 초정강은 군의 후족인데 오록에 이르길 초정강의 이름은 초교로정강현의 현령을 지낸 적이 있다. 그의 문객들은 제멋대로 행동했다. 보즐과 위정은 그의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침범할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함께 명함을 지니고 오의를 가지고 초정강에게 진상하려고 했다. 초정강은 마침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위정은 돌아가려고 했다. 보즐은 그를 제지하며 말했다. 본래 우리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강성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지금 떠나가서 고상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단지 원수만을 맺게 될 뿐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초정강이 창문을 열고 이들을 보았다. 그는 자신은 휘장 안의 책상에 기대 앉아 있으면서 땅에 자리를 두도록 하여 보즐과 위정을 창문 밖에 앉도록 했다. 위정은 더욱 치욕을 느꼈지만 보즐의 말과 안색은 자연스러웠다. 초정강은 식사를 준비해 자신은 커다란 상을 사용하고 그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보즐과 위정에게는 작은 소반에 밥을 주었는데 오직 야채뿐이었다. 위정은 먹을 수 없었지만 보즐은 남김없이 배불리 먹고 나서야 감사의 말을 하고 나왔다. 위정은 보즐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소? 보즐이 말했다. 우리들은 가난하고 미천하오. 때문에 주인은 가난하고 미천함으로써 우리를 대우한 것이니 진실로 마땅한 것이오. 무엇 때문에 지옥스러워 해야만 하오. 오록에 이르길 위정의 자는 자기이며 관직은 상서에 이르렀다. 손권이 토로장군이 되었을 때 보즐을 불러주기로 임명하고 오서에 이르길 1년 남짓 지나 보즐은 질병으로 인해 관직을 그만두고 낭야의 제갈근 팽성의 엄준과 함께 오한에서 유람했는데 나란히 명성이 드러나 당시의 재능이 출중한 이가 됐다. 해염현의 장으로 제수했으며 다시 불러 거기 장군 동조연으로 삼았다. 오서에 이르길 손권이 서주목이 되자 보즐을 치중종사로 삼고 무죄로 천거했다. 건한 15년 밖으로 나와 파양태수를 겸임했다. 그해 중에 교주자사 임무중랑장으로 전임되었으며 무장하고 활을 지닌 관리 1,000명을 인솔하여 곧장 남쪽으로 갔다. 이듬해 사지절 정남중랑장으로 더 임명됐다. 요표가 배치한 창옥태수 오건은 음침하게 반역하려는 마음을 품고서 겉으로는 보즐에게 복종했지만 안으로는 거슬렀다. 보즐은 자신을 낮추어 오거를 회유하고 서로 만날 것을 요청한 연후의 기회를 타서 목을 베어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보즐의 명성은 크게 떨쳐졌다. 사섭의 형제도 서로 이끌어 보즐의 명령을 들었고 남방 지역이 복종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됐다. 익주의 부호옹계 등은 촉에서 임명한 태수 정왕을 죽이고 사섭에게 통보하여 오나라로 귀순하기를 원했다. 보즐은 이에 명령을 받들어 사자를 보내 성운을 나타내고 어루만지게 했다. 이로부터 보즐은 평영장군의 관직을 더하고 광신으로 봉해졌다. 영강원년 손권이 여대를 보내 보즐을 대신하게 하고 보즐에게는 교주의 의로운 병사 1만 명을 인솔해 장사로 나오게 했다. 마침 유비가 동쪽으로 내려왔고 무릉의 이민족은 움직이려 하고 있었다. 손권은 그래서 보즐에게 익양으로 올라가도록 명령했다. 유비가 참패를 한 후에도 영릉과 계양 각 군에서는 여전히 서로 겁먹고 동요되어 있었으며 곳곳마다 무력을 기대고 있었다.
보즐이 두루 돌면서 토벌하자 모두 평정되었다. 황무 2년 우장군자호군으로 승진했고 임상으로 바꿔 봉했다. 5년 부절을 받고 국으로 옮겨 주둔했다. 송권이 황제를 칭한 뒤 보즐을 표기 장군으로 임명하고 기주목을 겸임하게 했다. 이해 그는 서릉으로 가서 도독으로 임명되어 육손을 대신해 두 나라의 접경지대를 겸손히 다스렸다. 오래지 않아 기주가 촉에 속하게 되어 기주목의 직책은 해임됐다. 당시 송권의 태자손 등은 무창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아끼고 선행을 좋아했다. 보즐에게 편지를 보냈다. 무릇 현인이나 군자가 위대한 교화를 일으키고 흥성시키는 까닭은 당시에 중대한 사물을 보좌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이요. 나는 천성이 아둔하고 이치에 통하지 않아 도리를 깨닫지 못했어. 비록 확실히 구구하게 밝은 덕에 마음을 다하여 군자에게 돌아가려고 하지만 먼 곳과 가까운 곳의 사인들에 이르러서는 먼저와 나중에 마땅함이 오히려 실제와 너무 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세히 이해할 수는 없어. 경전에서 그를 아끼면서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에게 충성하면서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가? 라 했어. 이 말의 의미는 어찌 군자들에게 바라는 바가 아니겠어. 보즐은 이 때문에 당시 형주 경내에서 임무를 맡고 있던 제갈근, 육손 주연, 정보 반준, 배현, 하우승, 위정, 이숙, 오서에 이르길 이숙의 자는 위공으로 남양 사람이다. 어려서 재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논의를 잘했고 좋고 나쁨을 평가하면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알맞았고 우수한 인재를 살피고 적어 후진을 천거하고 말했는데 제목과 품평이 자세하며 조리가 있어 많은 이들이 이 때문에 그의 신복이 되었다. 송권이 발탁해 선조상서로 삼자 재주 있는 인물을 얻는다고 불렸다. 밖으로 나가 관리를 맡길 구하여 계양태수가 되었는데 관리와 백성이 기뻐하며 복종했다. 징소대 경이 되었다. 때마침 죽었는데 그를 알거나 모르는 이 모두가 몹시 애석하게 여겼다. 주조, 석간 11명을 나열하고 그들의 행장을 분석했으며 상소를 올린 기회에 손등에게 권면하여 말했다. 신이 듣기로는 군주는 사소한 일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백관이나 담당 관리들이 각각 그 직책을 맡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는 9명의 현인을 임용해 그 자신은 마음을 쓴 바가 없이 단지 5현의 금소를 타고 남풍의 시를 읊으며 사당에 내려오지도 않았지만 천하는 다스려졌습니다. 제환공은 관중을 임용하고서 머리를 풀고 수레를 타고 논일었지만 제나라는 다스려졌고 또 빠르게 화합하였습니다. 근래 한고조는 3명의 호거를 취하여 제왕의 대업을 일으켰고 서초에서는 영웅과 호거를 잃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밤이 조정에 있었기에 회남왕은 음모 꾸미기를 그만두었고 제일도가 변방을 지키고 있었기에 흉노가 자취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인이 있는 곳은 만리 밖에서도 적을 맞게 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그릇이며 국가의 흥망은 이들로 때문이었습니다. 마침 지금 왕된 자의 교화는 한수 북쪽까지도 아직 미치지 못했으며 하수와 낙수 유역에는 오히려 참여하고 반역하려는 무리들이 있으니 실제로 영웅을 불러 모으고 준거를 선발하여 현인을 임용할 시기인 것입니다. 영명하신 태자께서는 이 일에 많이 유념하시기를 원하며 이와 같이 하면 천하는 매우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후에 중서 여일이 문서를 감사하게 되었는데 얽혀있는 일이 많았다. 보즐은 상소를 올렸다. 신이 듣기로는 사람들의 미미한 잘못을 전문적으로 찾아내는 자는 털을 불어 흠을 찾고 안건을 확대하여 무고함을 깊게 하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여 위력으로 복종시키려 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큰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광활한 천지 사이에 몸을 두고 있는 백성들 중 어느 누가 전열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옥의 관리는 오직 현명한 자라야만 임명되었습니다. 때문에 고요는 법관으로 임명되었고 여후가 벌금 제도를 정하였으며 장석제나 우정국이 정리가 되어 백성들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으니 사실 국가의 태평스런 운세는 이로부터 흥했던 것입니다. 현재 하찮은 신하들은 행동이 고대와 다르며 재판은 뇌물로서 이루어지고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고 홀시하면서 그 허물은 천자에게 돌려 국가에 대한 원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무릇 탄성을 치르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왕도를 손상시키고 원망을 품게 할 것입니다. 빛나는 덕행과 신중한 형벌,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 생각한 형법이며 경전에서 찬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도성 안의 안건이면 마땅히 고흥에게 자문하시고 무창에서는 육손 반준에게 물어야 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실제 상황을 얻는 데 힘쓰십시오. 제가 신명을 오염시켰다면 죄를 받아도 무슨 한이 있겠습니까? 또 말했다. 천자는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기 때문에 궁실의 백관들은 항상 하늘의 각 별자리를 본받아 움직입니다. 만일 정책과 법령을 시행하여 시절을 공순하게 따르며 관직에서 바른 임무를 얻는다면 음양은 조화롭고 일곱 천체는 정상 궤도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관료들에게는 결점이 많아 비록 대신이 있을지라도 또 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고도 천지에 어떤 변화가 없겠습니까? 때문에 해를 이어 한 발이 있었는데 이것은 양기가 매우 성한 반응인 것입니다. 또 가와 6년 5월 14일, 저고 2년 정월 1일과 27일에는 땅이 모두 진동했습니다. 땅은 음의 종류에 속하며 신하의 상징입니다. 음기가 성하기 때문에 진동한 것이며 이것은 신하가 정권을 독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릇 하늘과 땅의 이변이 나타나는 까닭은 군주를 깨우치도록 경고하는 것이니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했다. 승상 고흥, 상대장군 육손, 대상 반주는 걱정이 깊고 책임은 중대하며 마음은 충성을 다하는 데 있으므로 아침 저녁으로 전전긍긍하며 잠을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편안하지 못하고 국가를 안정되게 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여 영원한 계획을 세우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장과 널쩍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의 신하들입니다. 응당 각각에게 임무를 맡겨 다른 관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맡은 일을 감독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 일의 성과를 요구하며 그 일의 득실과 우열을 살펴야만 합니다. 이 세 명의 신하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 어찌 감히 독자적인 세력으로 위협하여 하늘을 저버리겠습니까? 또 말했다. 상을 내거는 것은 선행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형벌을 설치하는 것은 간사한 자를 위협하기 위함이니 현인을 임용하고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어 법률 제도를 밝히고 그들에게 알도록 한다면 무슨 공적이라도 이루지 못하고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없으며 무슨 소리라도 들을 수 없고 무슨 현상이라도 볼 수 없겠습니까? 만일 오늘 백리의 군수가 모두 각기 그 사람을 얻어 함께 서로 협력하여 이를 다스린다면 이와 같다면 모든 정사가 어찌 흥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러 현에는 모두 예비 관리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가 많으면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며 사회 기풍이 파괴됩니다. 단지 소인만이 군주의 명령을 받을 기회가 있으므로 공사를 힘껏 받들지 않고 세력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자의 눈과 귀를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해롭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관리들은 일률적으로 파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권은 크게 깨닫고는 여의를 주살했다. 보즐은 앞뒤로 신분이 낮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추천하고 무고하게 환난을 받은 자를 구하기 위해서 수십 번 글을 올렸다. 송권은 비록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의 건의를 듣고 취하였으며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아 이익을 얻었다. 오록의 이르길 또한 보즐은 표를 올렸다. 북방의 투왕자 왕잠 등이 말하기를 북방에서는 대우를 정돈하고 동쪽으로 진출할 의도를 갖고 배로 된 주머니를 대량 만들어서 모래를 넣어 강을 막아서 대대적으로 형주로 향하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긴급한 사태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방비를 해야만 합니다. 송권이 말했다. 이들은 쇠약해져 있는데 어떻게 도모할 수 있겠소? 분명 감이 오지 못할 것이요. 만일쯤에 말과 같지 않다면 소 수천 마리를 죽여서 때를 주인으로 삼겠소. 후에 여범과 제갈각이 보즐의 말을 듣고 말했다. 보즐의 표를 읽을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강은 천직 해벽과 함께 태어났는데 어찌 모래 주머니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고 9년 보즐은 육손을 대신해 승상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문화생들을 가르치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옷 입는 것이나 거처하는 것은 유산과 같이 했다. 그러나 그 집안의 처첩들의 복식은 매우 사치스럽고 화려해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다. 서릉에 있은 지 20년이 되자 부근에 있는 적들은 그의 위세와 신의를 존경했다.
그의 성정은 관대하고 넓어 인심을 얻었으며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것이 목소리나 안색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팎으로 숙연했다. 저고 10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 보엽이 후사를 이었고 보즐이 다스리던 곳을 통솔했으며 묵은 장군을 더했다. 보엽이 죽자 아들 보기가 뒤를 이었다. 보엽의 동생 보천은 업을 계승하여 서릉독이 되었고 송우 장군을 더하였으며 서정후 봉해졌다. 봉황원년 보천을 불러서 요장독으로 임명했다. 보천은 대대로 서릉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되자 자신의 직책을 잃었다 여겼으며 또 참언에 화가 있을까 두려웠다. 이 때문에 성을 바치고 진나라에 투항했다. 보기와 동생 보선을 낙양으로 보내 직책에 임명했다. 진나라에서는 보천을 도독 서릉제군사, 위장군, 의동 3사로 임명하고 시중에 관직을 더했으며 부절을 주고 교주목을 겸임하도록 했으며 의도공으로 봉했다. 보기를 감강능제군사, 좌장군으로 임명하고 상기상시의 직을 더하고 여릉태수를 겸임하게 했으며 강릉으로 바꿔 봉했다. 보선을 급사중 선의장군으로 임명하고 도양으로 봉했다. 거기 장군 양호와 형주자사 양조에게 명에 가서 보천을 구원하게 했다. 소노는 육항에게 서쪽으로 가게 하였다. 양호 등은 물러났다. 육항은 성을 함락시키고 보천 등의 목을 베었다. 보씨는 전멸하고 오직 보선만이 후사를 이었다.